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2025-2016 비교 수시대학별 10분 강좌 강의를 맡은 남양주 다산고등학교 조만기입니다. 네, 현재 경기진협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한양대학교 목차는 주요 변경사항, 교과전형, 논술전형, 실기실적, 종합전형의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양대학교 올해 면접형을 작년도와 비해서 선발 인원을 늘렸습니다. 작년도에는 사범대학만 선발했다면 올해는 공과대학 일부 모집단위와 한양 인터칼리지에서 91명을 선발합니다. 또 면접을 강화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1단계를 5배수를 선발했다면 올해는 1단계 면접 배수를 7배수로 늘렸고요. 면접의 비율도 면접 20에서 면접 30으로 면접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번에 새롭게 모집하는 공과대학 일부 모집단위와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에서 제시문 기반 면접을 실시한다라는 부분들이 달라진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예과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형과 논술형에서 의예과의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3합4라는 기준은 똑같은데요. 작년까지는 탐구를 1개 반영하면서 3합4의 최저 기준을 요구했다면 올해 탐구는 2개 평균을 반영합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강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전형이 작년에는 일괄로 경기실적 70과 학생부 평가 30으로 일괄 선발했다면 올해는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1단계 5배수를 선발한 후에 2단계에서 면접을 10% 반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첨단학과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융합전자공학부, 미래자동차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 학부가 현재 한양대학교 첨단학과인데요. 전년 대비 40명, 20명, 20명의 선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인원들이 교과전형에서 일부 반영되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서류형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배치되었으며 그리고 나머지는 정시에 인원이 배치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첨단학과 같은 경우는 취업에 대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에서 모든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에 따른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감점 처리하고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를 30점이고요. 2호, 3호 교내봉사까지를 100점, 그리고 8호, 9호 행동에 부적격 처리를 하고 있는 게 다른 대학보다는 약간은 완화된 기준이라고 경쟁하는 대학교들은 보통 1호, 2호에서부터 부적격 0점 처리를 하는데 한양대학교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집단위별 특이사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보시스템학과는 대학교는 공과대학 소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시에서 선발할 때는 상경계열로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논술전형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인문계열의 방식의 전형 방법을 택하고 있으니까 정보시스템학까지만 상경계열로 선발한다라는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생체공학부는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2개, 전기공학 전공과 바이오메디칼 공학의 전공으로 따로따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학부 역시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과 스포츠 사이언스 전공으로 각각 30명씩 분류해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반도체공학과는 SK하이닉스의 취업이 보장된 계약학과입니다. 그 다음에 한양 인터칼리지 무전공 유형 1이 되겠는데요. 교과 전형으로는 문이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천형과 서류형, 종합전형에서 추천형, 서류형, 논술전형에서는 계열을 구분합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해서 뽑고 있고요. 또 학생부 종합 면접형과 고른교의 전형에서는 그냥 하나의 계열인데 자연계열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형 같은 경우 인문계열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한양 인터칼리지 학부를 통합으로 선발하기도 하고 계열을 구분해서 선발하기도 하고 자연계열만 선발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지원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양대학교 특징 중에 하나가 이번에는 수시 모든 전형에 다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전형에 면접형, 서류형, 추천형, 고른교에 4개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형에 원서를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달라진 부분이 되겠고요. 또 이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모든 전형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한국사를 필수 응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인문계열 학생인데 어차피 수학으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니까 나는 수학을 수능에서 안 봐야지.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한양대학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모든 전형에서는 모든 전형에 지원하려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두 과목 한국사는 반드시 봐야 되니까 을 모두 봐야 됩니다. 특히 탐구는 직업 탐구는 해당이 안 되고 사회와 과학 탐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와 작년도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일단은 전형 간의 방식에서는 아까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면접형에서만 1단계 배수를 7배수로 누리고 면접 비율을 30%로 강화했습니다. 인원적인 부분에서는 교과 추천형에서 약 30명 정도가 늘었고요. 추천형도 늘었고 대신에 서류형에서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면접형은 아까 말씀을 드린 사범대학만 선발하다가 공과대학교하고 한양인터칼리지 자연계열을 추가적으로 선발하고 있고 나머지 고른계나 재직자 이 전형들은 거의 비슷한 인원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실적 전형이 있는데요. 미술특기자, 음악특기자, 체육특기자, 연기특기자, 무용특기자의 각각 선발 인원들은 작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음악특기자가 살짝 줄었던 부분만 차이가 있겠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체육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괄 선발에서 올해는 무엇으로 단계별 선발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부분들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추천형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형 방법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선발 인원은 살짝 소폭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평가가 10% 적용이 되는데 계열적 합성과 학교생활 성실도를 가지고 서류평가 10%를 반영합니다. 아마 계열에 따른 과목 이수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작년도에 지원한 친구들이 어떤 전형을 주로 지원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부분 교과는 교과를 씁니다. 고대학추, 성대학추, 연대 추천, 서강대, 경희대. 자연계열도 고대, 연대, 성대, 서강대, 카이스트 종합전형. 그리고 서울대 지규는 종합이지만 거의 교과의 어떤 성격이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추천을 보통 교과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원서를 썼고요. 작년도에 입결들을 보면 경쟁률은 인문계열은 제일 높은 데가 동문과 21.75대1, 제일 낮은 데는 행정과가 9.8대1이고 평균은 14.69대1. 자연계열은 인터칼리지가 제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수학교육과가 10대1로 제일 낮았고 평균은 15.93대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70컷을 보면 제일 높게 된 건 영어교육과 1.48에서 가장 낮은 곳 사학과 2.15까지 70컷이니까 실제로 그보다 낮은 사례도 있겠죠. 자연계열 같은 건 반도체공학이 1.28로 가장 높게 형성되었고 의료학과가 1.98로 평균은 1.75, 1.56으로 자연계열이 조금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산출 방식은 국, 영, 수, 사, 과, 한국사를 모두 반영한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한양대학교 교과 추천형은 졸업생까지 원서를 쓸 수 있거든요. 즉 재수생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재수생도 3학년 1학기까지만 반영합니다. 보통 재수생들 중에서 3학년 2학기 성적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한양대학교는 졸업자, 졸업인원 모두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하니까 작년에 혹시 지원했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안 된 졸업생들이 올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학생부 종합평가를 10% 실시한다는 게 좀 특징이 되겠는데 어떻게 평가될지는 좀 봐야 되겠고요. 인원 살짝 늘었습니다. 기본적인 최저 기준은 똑같은데 의대가 강화되었다. 의대 최저가 새롭게 강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문항으로 90분 논술을 봅니다. 토요일날 인문계열이 24일날, 일요일날 자연계열이 논술을 실시하게 됩니다. 논술 쓰는 다 논술 다 논술로 원서를 쓰고 있는 기본적인 경향성이 있고요. 논술 전형은 입결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쟁률은 제일 낮은 게 인문은 61대1, 자연은 67대1, 제일 높은 게 291대1, 164대1로 평균 다 100대1이 넘어가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양대학교 논술 전형은 세 갈래입니다. 자연계열, 인문계열, 상경계열이 되겠는데요. 두 문항씩 상경계열과 인문계열은 보는데 인문은 한 문항인데 대신에 글자 수가 1200자로 2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런 차이점이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평가 구조는 한번 살펴보고 기출문제와 올해 모의 논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실기 실적 전형이 그냥 미술 특기자, 음악 특기자, 체육 특기자, 연기 특기자, 무용 특기자로 선발한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생부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가지를 하겠습니다.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 고른기회 전형 네 가지를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는 추천형을 처음으로 설정했죠. 경쟁률이 31대 1이 넘어갔습니다.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올해 인원이 살짝 소폭 늘었고요. 의예과 최저 기준이 강화되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추천형입니다. 지역형 선발 전형에 해당돼서 반드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예. 작년에 원서를 고대하고 최저가 있죠. 어차피 최저 전형에 고대하고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지원 패턴이 가장 많았고요. 다른 전형은 다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을 원서를 썼습니다. 낮게는 건국대에서부터. 그죠? 서울대 일반까지 썼습니다. 시립대 합정수도 작년에는 최저 기준이 있었습니다. 최저 있는 전형으로 같이 쓰는 패턴들이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경쟁률은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제일 낮은 게 18.25대 1, 높은 건 25대 1, 평균 21대 1의 문과. 자연계열은 의예과가 제일 낮습니다. 27대 1, 인터칼리지가 51대 1 제일 높았고 평균 38대 1에 보였습니다. 입결은 제일 좋은 학과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1.94였고요. 자연계는 의예과가 1.51입니다. 의예과가 1.51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좀 더 70컷입니다. 그럼 그보다 더 낮은 사례도 있겠죠. 평균 70컷은 인문은 3.04, 자연은 2.48 정도로 보였고, 인터칼리지가 인문, 자연 모두 다 가장 낮은 합격선 70컷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서류형이 되겠습니다. 그냥 학생부 서류평가 100으로 선발하는 전형인데 작년보다 선발 인원이 소폭 줄었습니다. 인문, 자연 모두 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서강대, 내오, 하구, 고대 하구가 보이는 게 특징이죠. 고대 하구는 대부분 좀 많이 걸고 가는 것 같습니다. 중앙대 탐구형을 썼습니다. 융합형도 같이 썼고요. 중앙대 탐구 융합형, 탐구형 쪽이다라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경쟁률은 인문은 미커가 제일 높고요. 24대 1, 자연은 의예과가 제일 높았습니다. 제일 낮은 건 파이낸스경 10대 1, 실내건축 15대 1, 평균은 약 15대 1,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70컷은 철학과가 제일 낮았습니다. 1.74, 사과가 제일 높았고요. 4.2, 평균 3.38을 보였습니다. 즉 낮은 합격 사례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자연계열은 의예과가 아니고 생명공학이 1.3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학과가 4.14로 가장 낮았고 70컷의 평균은 2.76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면접형입니다. 올해 확대대학까지 작년에 사범대학만 선발하다가 올해는 공과대학과 인터칼리지 자연계열을 선발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면접이 강조됐죠. 그래서 제시문 기반 면접을 공과대학과 인터칼리지는 보기 때문에 20분 보고요. 사범대학은 전년도 동일하게 10분을 봅니다. 네, 작년에 면접형을 쓴 친구들이 어떻게 썼느냐. 참고로 작년은 모두 다 사범대학이에요. 인문계열은 뭐 영어교육, 국어교육, 교육공학과, 교육학과 이런 데입니다. 중대융합, 고대하고 일반, 두드림, 동대 학추 교과전형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학추가 거의 종합전형에 가까운 교과전형이죠. 자연계열은 서울대 일반에서부터 고대하고 연대 화루, 성대 탐구 쭉 상위권 대학이죠. 근데 한양대 논술이 끼어든 게 조금은 이 대기업 대입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결과입니다. 특이했습니다. 경쟁률은 제일 높은 게 26.17, 제일 낮은 게 18.17, 평균 21. 자연계는 수학교육 하나였거든요. 26.67대 1에 합격선은 1.74. 국교과가 1.68로 제일 높았고 교육학과가 3.6로 제일 낮았습니다. 그 다음 고른기회가 되겠습니다. 학생부 전형 서류 100으로 서류형과 같은 전형으로 선발을 하죠. 농어촌 전형, 저소득층, 국가보훈 대상자, 특성화고교 졸업자, 장애인 이 5개의 지원 자격이 함께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농어촌 학생들이 가장 경쟁력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서를 쓴 친구들은 다 고른기회, 기회균형 다 똑같은 통합의 원서를 썼고 성균관대가 작년에 따로 농어촌 전형을 따로 선발하다 보니까 성균관대 농어촌이 상대적으로 같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70컷 같은 경우는 2명, 3명씩 선발하다 보니까 입교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쟁률은 평균 인문은 19.4대 1, 자연 22대 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한양대학교 서류평가의 요소별은 한양대학교는 단계별로 평가합니다. 먼저 종합역량평가를 전임사정관 2명이 먼저 하고 나중에 위촉이나 공공사에 들어와 다시 성취역량평가를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역량평가에서는 기초학업 역량으로 해서 종합적인 성취, 교과 성적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학업 역량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창체까지 활용을 합니다. 창체 행동특성 및 종합원까지 활용해서 기초학업 역량을 평가하고요. 성취 역량 평가에는 심층학업, 이게 이제 흔히 탐구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학업, 이게 이제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보통 해석을 하시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는 올해 펜틀의 어떤 변화는 없지만 면접형, 작년에 어떤 그 수능 최저 기준 적용하는 추천형에 대한 높은 경쟁률, 하지만 2등급 중후반 때 70것을 보였던 포인트들을 잘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에서 어떻게 면접이 영향을 미칠 건지가 또 하나의 관건 포인트입니다. 작년에 한양대학교 교과전형의 추천형은 어쨌든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가 생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입결은 떨어졌습니다. 작년엔 1.67 정도의 합격선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올해도 그 선에서 전반적인 합격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진학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